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가까이 한 번씩 이렇게 다가가잖아. 그럼 이게 스크린샷으로 나온다. 어차피 오늘 결승한 사람만 보여줄 거야.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줄 거야. 올려줄 거고, 영상은 항상 수업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 전에는 그 네이버 밴드 뭐 이렇게 있는데, 밴드는 실시간은 잘 안 해. 왜? 화질이 좀 떨어져서 좀 도와주려 하니까. 알고. 자, 선생님 소개부터 합시다. 제 이름은 거기 공두쌤이라고 돼 있는데, 공두 선생님을 기억하면 되고, 공두가 자꾸 애들이 머리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빈 게 아니야. 공부하는 머리. 원래 공부하는 머리로 만든 거야. 근데 자꾸 나를 보고 머리가 비었다 이러는데, 이런 식이면 내년에 이름 바꿀 거야. 풍두 뭐 이런 걸로. 그지? 본명은 이렇게. 그래서 보다시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의 저자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딱 이름 써줄 거니까 보시면 되고, 상담 카드는 이제 다 썼죠. 오늘 요 순서대로 갈 건데, 그냥 선생님은 허접 대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니들한테는 지금 단순히 국어 단과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겠지만, 선생님은 메가라, 대성, 그리고 청솔, 그리고 그쪽에 오래 있었던, 소위 말해서 재수종합반에서 담임도 오래 한 입시 전문가야. 알겠니? 20년이 넘게 했었었고 25년 가까이 되고 했는데, 일단 국어라도 제대로 좀 잘 배워두고, 배우면서 내가 차곡차곡 얘기를 해줄 거야. 특히 프린트 OT 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할 때 얘기할 텐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올해 니네가 성공을 하려면 학습 관리와 생활 관리가 돼야 돼.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줄 건데, 학습 관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국어 공부법도 시간에서 올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줄 거야. 그리고 고3 때 국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얘기를 해줄 거고, 하다가 5번 하면서 인강 선생님이랑 추천 도서까지 다 정해주고, 클리닉 교재까지 오늘 다 정할 거야. 각 개인별로.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할 때, 고3 애들이 윈터 수업 들을 때, 대선 같은 데, 메가 같은 데서 윈터 스쿨 하면 애들이 막 몇천 명, 몇백 명씩 오거든? 하는데, 고3 애들이 생활 담임 자기 담임 선생님들한테 도대체 영어랑 수학은 어떻게 공부할지 알겠는데 국어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막,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 담임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강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해. 딱 2주만 지나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지나보시면 제가 들어간 반 애들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더 이상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아.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들이 역시 그리고 나를 이제 아는 거지. 요걸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거야. 지금 오늘 이렇게 총 공부하는 공부법 가르쳐주고 나면 얘네는 입시생이잖아, 그치? 고3 수험생이니까 3월달 모의고사를 보겠지. 3월 모의고사 이후의 공부법 이런 거 알려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5월달에 뭐가 찾아오냐면, 니들 5월달에 뭐가 찾아올까? 4월 말에 중간고사 보지? 5월달에 대부분 아이들, 고3 애들의 60% 이상의 슬럼프가 찾아와. 그럼 슬럼프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슬럼프 극복법 이런 거 알려줄 거야. 그럼 슬럼프의 기준이 뭐냐? 일주일 이상 공부 안 되면 그게 슬럼프야.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삶이 슬럼프였다고. 그치? 지금까지 공부된 적이 없다고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다음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평가원 이후의 공부법, 여름방학 공부법, 그리고 구평 이후의 공부법, 맨 마지막 수능 한 달 냅두고 D-30일부터 D+50일까지
수능 행동 지침 강령 요령 A4로 28장짜리 설명합니다. 그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 반 걸립니다. 수능에 대해서 30일 전부터 잠은 언제 자고 수능날 내가 뭐 입고 가고 준비물 뭐 해갖고 가고 혹시나 내가 늦잠 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려줄 겁니다. 됐니? 그래서 재수생들이 니들 지금 고3이지만 재수생들 첫 수업하면 애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을 작년에 만났어야 되는데 고3 때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제가 지금 재수 안 할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니들 지금 고3이지? 나 만났지? 그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니네 좀 지내보면 알 거야. 니네 학원 경력 벌써 몇 년 차니?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벌써 학원 경력 한 15년 차 되지? 그지? 그러면 저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인데 허접인 척 하는 건지 허접인데 진짜인 척 하는 건지 구란지 진퉁인지 니네가 보면 알 거야. 그지? 허접이야. 알겠니? 잘 들어보고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네. 알겠니? 네. 사람이 누구를 보면 대답을 해. 씨발, 니네가 1대1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랑. 유찬아 밥 먹었어? 야, 너 집에 몇 번 타고 가? 애기가 되냐? 그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답합시다. 오케이? 네. 영상을 여차하면 화요일반도 찍고 수요일반도 화요일과 수요일 수업은 똑같습니다. 됐니? 그래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화요일에 오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똑같이 할 거예요. 수요일은 대신 화요일은 애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올 수 있으면 와도 되고. 그렇지. 그러면 되지. 나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대답 똑바로 하라고. 알겠지? 대답 안 하면 나도 수화로 수업한다. 서울대학교에 중앙 동아리에 이런 동아리가 있어. 동아리 이름이야. 뭐 하는 동아리 같아? 수화 동아리야. 수화 동아리.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때려놓자. 이게 아름다워요라는 뜻이야. 아름다워요. 니들은 그지? 자, 교재 소개부터 할 텐데 핑크 교재를 펴보세요. 핑크 교재. 이 핑크 교재가 두 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지에 뿌리와 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겨울 윈터 때 교재를 되게 얇게 70페이지로 만들어서 뿌리, 근이라고 해서 3월달까지 끝내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저쪽 반 애들에 북일이랑 상산 애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자사고 애들이나 외고 애들이 좀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북일 상산 이쪽 외대보고 애들만 지금 저쪽 애들만 벌써 2학년만 20몇 명이 넘어서 내년에 이제 더 많아질 텐데 어쨌든 뭐 하냐면 두 개를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뿌리와 줄기가 있죠. 근과 간입니다. 그 다음 파, 꽃이 있고 마지막은 뭘 것 같아? 마지막 뭘 것 같아? 뿌리와 줄기, 꽃, 그 다음 그치 열매겠지.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 교재가 언제까지 가냐면 6평 전까지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6평 때까지 이것만 하나요? 아니요. 3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3월 달에 3월 말쯤에 뭐가 나오겠니? EBS 수특 문학 해설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월 말 4월 첫째 주부터 EBS 수업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히 지금 자기 내신 잘 봐야 되는 사람 손. 수시 때문에 내신 신경 써요. 손 들어봐. 내리세요. 선생님 개인생의 내신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내리세요. 그치. 우리 정시에 열중하자. 있는데 요거 나오니까 요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6편 끝나고 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실이 나오는데 이 실이 뭐냐면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9월 둘째 주에 나오는데 니네 지금 받은 프린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표지에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5 수능문학 EBS 파이널 100% 적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야, EBS 파이널, EBS 문학 작품 전 작품 실어놓고 100% 적중했어요. 이러지는 않겠지, 그렇지? 잘 들어. 자, 보세요.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저는 이미 교재를 만듭니다. 자, 수능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문학에서 EBS 문학에서 세 지문을 반영합니다. 세 지문을 반영하는데 재작년과 3년 전 같은 경우는 EBS 문학 수특 완성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문학의 187작품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175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175작품 중에서 세 작품이 세 지문이 실려요. 똑같이 실리는 거는 현대시랑 고전시. 작품은 똑같지만 부분이 다른 게 고전소설. 현대소설로 나오긴 하지만 고전소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175작품 중에서 선생님이 뭐를 하느냐? 초이스를 합니다. 한 40작품 정도. 그럼 여기서 다 나오냐? 네, 이걸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변형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EBS 파이널이에요. 여기서 수능이 다 나와요. 이해돼? 그래서 100% 적중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니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재작년도 그랬어요. 3년 전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아무튼 차근차근 얘기할 텐데 EBS 애들이 갖고 가는 쌤 너무 많아요. 그러면 170작품, 180작품 다 봐. 줘 일로 그래. 잘못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주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알아? 수능 보기 전주에 애들 보고 EBS 파이널 교재가 다 끝났어. 전주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뭐 했느냐? 마지막으로 최종 프린트 나눠주면서 야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자 그래고 추가 작품이랑 중요한 거 한두 번 더 적어줬어. 그게 적성의전이랑 요번 작년 수능에 나왔던 적성의전이랑 감민가야.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자. 재작년에는 야 이거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자 그래갖고 나눠준 게 처음에는 안 찍었는데 재작년에 마지막에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꼭 봐. 그게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야. 그래갖고 애들 수능 끝나자마자 저녁에 카톡 오고 난리 났어. 선생님 최척전 음지의 꽃. 최척전은 재작년에 어떻게 찍은 줄 알아? 최척전 수능 작품 소설 길어 안 길어? 길지? 애들한테 그랬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수능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봐둬. 그러고 수업했고 마지막에도 찍어줬어. 그래서 고전소설 줄거리 되게 재미나게 설명했어.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고? 요 부분이 나왔어. 요 부분 나오고 중략 그리고 요 부분 그대로 나왔어. 애들 안 읽어보고 풀어. 그래서 어떤 놈들은 내가 문제 풀다가 내가 찍어준 거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냐면 일어서서 박수 치라고 그랬거든. 대본에 생유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애들 카톡 왔어. 좀 이따 너 확인시켜 주시면 카톡이 와서 최적전이랑 음지의 꽃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일어나서 대머리 만세 이렇게 할 뻔했지만 참았다고. 애들 이해돼? 할 뻔해. 그리고 10월 달부터 잘 들으세요. 10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봅니다. 방학 동안만 2번 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이제 주 1회로 줄어듭니다. 알고 있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됐니? 10월 달부터 뭐 본다고? 10월 달부터 뭐 본다고? 사설 모의고사 볼 거야. 알겠어요?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좋은 문제들을 시험 볼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됐어요? 자, 이게 하는데 첫 번째 핑크색 교재가 우리 본교재, 핑크색 교재가 본교재고 그 옆에 워크북, 공부는 내가 한다, 내가 스터디. 얘가 워크북입니다. 둘 다 이름을
써주세요. 지금 쓰세요. 그러니까 이름 쓰세요. 엄매성. 니들은 토요일날 엄매 교재 나눠주고요. 내리세요. 화작성. 니들은 금요일날 제가 화작 교재 나눠줄 겁니다. 교무실에 다 있는데 오늘 나눠주면 너무 무거우니까 선택 교재는 금요일, 토요일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됐니? 자, 이름 다 썼으면 워크북 교재를 봅시다. 우리 교재 말고 워크북 교재를 펼쳐보세요. 워크북 교재 안에 펼쳐보면 1주차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름 다 썼네요. 천천히 빨리 쓰세요. 넘겨보시면 자 1주차가 나오는데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주 교재는요. 자, 칠판 보세요. 주 교재에다가 그 다음 1번 주 교재에 대고 2번 워크북 교재를 합니다. 워크북 교재는 검사는 언제 할까요? 화적반은 금요일, 엄매반은 토요일 날 검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지?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날 화작손 니들은 금요일 날 워크북 2지문을 해서 냅니다. 이번 주는. 왜냐? 제가 조금 이따가 국어 공부법을 알려줄 텐데 이 국어 공부법대로 공부법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검사를 하면 텀이 너무 길어서 금요일 날 조교쌤 오실 거야. 조교 국어 잘하는 조교쌤 있으니까 와서 니네 숙제한 거 걷어갖고 일일이 피드백을 해줄 거야. 됐니? 그래서 잘 못하면 숙제를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 선생님은 그냥 폭행, 구타, 욕설할 뿐이야. 알겠지?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는 괜찮아. 쌤 뭐 독감이라 너무 아팠습니다. 뭐 괜찮지 그렇지. 근데 쌤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뭐 왕관계에 매달아 놓고 수업한다. 밖에다. 알겠니? 쌤 추워요. 닥쳐! 그리고 수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워크북으로 숙제를 할 때 잘 봐. 지금 국어가 약한 애들은 잘 못할 수는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해봐. 그래서 조교쌤이 계속 피드백을 해줄 거야. 잘할 때까지. 숙제를 했다 안 했다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5%밖에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자리 잡을 때까지 매주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이해돼? 그래서 교재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니들과 함께 한다는 게 그거야. 책임지겠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조교쌤이 잘하는 데까지 해보고 조교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알겠지? 바쁘냐고? 바빠. 야 씨발 집에서 아침 7시에 나와서 지금 니네 수업 끝나고 지금 집이 서울인데 집 가면 11시 좀 넘어. 그럼 집에 와서 뭐 좀 씻고 니네 뭐 가볍게 뭐 과일 한두 개 먹고 교재 뭐 할 거 있어 좀 준비하고 나면 또 새벽 1시야. 그럼 또 7시에 또 집에서 나가. 씨발 인생이 노동이야. 방학 때 죽을 것 같아. 토요일 수업 13시간이야. 어떡해. 워크북 매주 한 주씩 해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친절하게도 양심상 이틀은 쉬라고 뭐 한 1주차에 지문 5개씩 실었어요. 6개인가? 야,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5개.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워크북 보세요. 왼쪽엔 지문, 오른쪽엔 뭐? 문제입니다. 나는 편집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치? 세 글자 펼치면 시험지처럼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 있으니까 풀고 분석하면 됩니다. 이해됐니? 자, 칠판 보세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선택교재입니다. 선택교재는 엄매랑 화작이 있는데, 자, 좀 이따가 이제 요거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원내 교재는 170페이지고요. 풀컬러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실어놨습니다. 한 250문제 정도만. 그리고 화작은 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화작은 좀 얇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자,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엄매반은 원래는 화토고요. 화작반은 수흥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만 어디랑 수업이 똑같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공통 수업을 합니다. 이 공통 수업일 때는 뭐를 하느냐? 독서랑 뭐 하겠니 얘들아? 독서랑 문학을 할 거예요. 됐지? 독서랑 문학 할 거고, 토요일은 엄매를 할 거고요. 화작은 금요일날은 화작을 할 텐데, 자, 잘 보세요. 우리 본교재를 보시면 본교재 앞부분 본교재 맨 앞에 한번 잠깐 보세요. 앞에 보면 복서가 있고요. 복서가 있고,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한 70페이지 정도 넘어가, 8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80페이지부터 문학이 있습니다. 81페이지. 그래서 현대시랑 현대소설이 있고요. 쭉쭉쭉쭉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33쪽을 보세요. 133쪽을 보시면 뭐가 보이니? 시조가 보이죠? 자, 보세요. 공통 시간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독서랑 문학 수업을 하고 토요일과 금요일날 화작은 진짜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작 잘 안 되는 친구 있으니까 제가 다 심혈을 기울여서 메가스터디 강의평가 1등 하는 선생님이랑 둘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화작 교재를 만들었는데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할 거고, 엄매도 지금 엄매는 수업하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토요일과 금요일은 엄매 화작에다가 더하기 뭐를 하느냐? 거기 133쪽에 나오는 도전시를 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3 윈터스쿨에 국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특히 1년 내내 공통만 하기도 바쁜데 선택을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번 한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수강료가 너무 비싸진다 그래갖고 수강료를 그럼 확 깎게 자기가 깎을 테니까 그래도 할래 그래갖고 뭐 그래도 해야지 뭐. 왜? 나 같은 스님 다른 데 가서 수업 듣는 게 훨씬 나은데 그냥 어쨌든 니네 대학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선택은 겨울방학 7주만 딱 하고 끝난다. 그 이후로 안 해. 그럼 선생님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치? 오늘 내가 좀 아까 뭐도 알려준다고 그랬니? 인강 선생님까지 다 알려줄 거고 지금 제일 많이 드는 게 메가랑 저기잖아. 대성이잖아. 그치? 거기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 특징 알려주고 어떤 강의가 좋은지 내가 다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초이스해서 들으면 돼. 알겠습니까? 문제집도 다 추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요렇게 교재가 총글은 몇 권이에요? 얘들아 몇 권이니? 3권이에요. 워크북은 일단 요번 주 금요일과 요번 주 토요일날 2지문, 3지문 풀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4번까지 끝났습니다. 4번까지 끝났어요. 질문 없지? Take a break. 제대로 나오지? 나오고 있지? 얘들아 예. 아까 실시간 수업 주의사항이 뭐였지?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치? 웃기면 웃고 머리카락 다르면 머리카락 들고 그런 거지. 야 학생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그리고 너 머리 고개 돌려봐. 머리 자를 때 꼭 연락해라. 알겠지? 내가 가서 돈 내줄게. 여자 커트비 비싸잖아. 한 4, 5만 원 하지? 내가 내줄 테니까 대신 내가 좀 가져갈 게 있다. 뭔지를 물어보지 말고. 남자애들 머리 긴 애들 봐봐봐. 자, 한 뼘 이상 머리 자른 것 같다 그러면 연락해라. 알겠지? 쌩까지 말고.
말없이 머리 자르면 학원 잘라버린다. 꼭 연락해야 된다. 너도 여기 봐봐. 너 저기 염색했니? 염색 안 한 생머리가 제일 필요해. 이 새끼들 뭐 웃기면 니들이 씨발 조인성이야? 이러고 웃어. 우성아 오랜만이지? 여기 진짜 아는 애 아무도 없어? 한 명 있어? 이름만. 자, 그 프린트 선생님 캐리커처가 들어간 프린트를 펴보세요. 그 자이스토리라고 써있는 거기 오른쪽 밑에 보면 제 그림이 표지를 꺼내서 표지 맨 앞에 표지. 그림 없는 애들도 있나?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다 폈어? 그림 다 있어? 없는 사람 너 그림 없지? 없어도 돼.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있는데 잘 봐. 프린터 앞에다가 이름 쓰세요. 프린터 맨 앞에다가 이름 쓰고 그 다음 뭐 하느냐, 거기 오른쪽에 보면 제 캐리커처가 있죠.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그 캐리커처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예쁘게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리숱을 풍성하게 하는 건 기본이겠죠. 근데 보세요, 좀 보컬도 있어요. 작년에 1등 한 애입니다. 1년에 있고 또 맞아.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는데 잘 들어. 이렇게 칠해도 되는데 뭘 해도 상관은 없어. 뭔 색깔을 해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중요한 건 하나만 안 칠하면 돼요. 화이트로 칠한 새끼 죽여버린다. 이런 거 보세요. 보컬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듭니다. 작년에 이게 작년 애들 거고, 재작년에 진짜 또 멋있는 애가 있었어요. 어디 갔지? 보세요. 이런 귀염뽀짝한 거 얼마나 아이디어 좋아요, 그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런 애도 있어요. 나는 아무튼 알아서 잘하면 되고, 이런 애도 있어. 문제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새끼 진짜 팰 뻔했어. 저 팰 뻔했어요. 얘 하나 있고, 얘는 진짜 때렸어요. 이 새끼는 때렸어. 얘 진짜 그렇게 화이트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애예요. 니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얘들아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이트를 칠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애들 완전 고퀄이죠. 얘는 3년 전에 했는데 얘한테 스벅 커피 쿠폰 썼어요. 분당에 했는데 무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맨 앞에 프린트에 이름 썼어. 너 왜 이름 안 써? 유찬이 빨리 이름 써. 이름 프린트에 이름 다 쓰고 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이 페이지를 보면 국어 공부법입니다. 요거 오늘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읽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3페이지 먼저 봅시다. 프린트 OT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린트의 원래 부제가 뭐냐면, 국어 공부를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가 2페이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3페이지인데, 자, 얼마나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국어 공부 얼마나 해야 될까?
잘 들어. 국어는 지문 개수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고 하루에 기본 미니멈 뭐 방학 때 같은 경우 2시간을 기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알겠니? 이 정도도 안 하고 국어 성적이 오르기를 바란다. 때 안 맞을 짓이죠. 안 오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자, 니네가 살 빼려고 헬스 한다고 살 빼려고 이제 뜀박질을 합니다. 뛰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지방이 타기 시작하겠죠. 20분 후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20분까지는 지방이 타지 않고 21분, 22분 그 뛰는 시간만큼 이제 지방이 타고 살이 빠지겠죠. 근데 20분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아 힘들다 씨발. 그럼 내려와요. 살 빠지냐 안 빠지냐? 힘만 들어요. 그치? 안 뛰는 것보다 낫지만 힘만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국어 공부를 1시간 한다. 성적이 유지되거나 살짝 떨어질 겁니다.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반 해야지 유지되거나 살짝 올라가고 미니멈 2시간은 해야지 국어 성적이 더디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국어는 공부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 2월 달에 나한테 국어 공부 열심히 배워놓고 3월 달에 시험 봐서 성적이 오르면 선생님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지만 순전히 저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런 애도 가끔 있습니다. 5등급 맞다가 스님 4등급 맞았어요.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 요번에 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4등급 맞았어요. 걔는 저 때문인 거 맞아요. 이해되니? 그거 정확하게 얘기할 테니까 하시고 얼마나 기준이 뭐냐면 잘 들어. 자, 이 얼마나에서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써둬야 되는데 국어 인풋이 들어오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봐. 뭐라는 냐면 일단 현장 강의 두 번째 인터넷 강의 세 번째 학교 수업. 앞으로 니들이 1년 동안 공부할 게 이게 3개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만 들어서 안 되나요? 잘 들어. 니들은 이번 방학 때 나랑 3시간씩 2번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인강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학교 강의를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겨울 방학 때는. 근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아니라 이제 3월달 개학이 시작되면 저랑 이제 수업이 현장 강의가 주 1회 몇 시간?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수업만으로 되느냐? 택도 없어요. 아니 선생님 돈 내고 선생님 수업 듣는데 인강도 들어야 되나요? 네. 듣는 걸 추천합니다. 즉 인풋이 들어오는 공부량이 수업 듣는 게 최소 주 6시간에서 9시간은 돼야 돼요. 선생님 학교 수업 듣는데요. 학교 수업 제대로 물론 다 잘하시지만 가끔 가다가 대학교도 똑같은데 인간 수면제 선생님이 계세요. 그죠? 수업을 시작하면 애들이 뒤에서부터 점점점 쓰러지기 시작해요. 잠들기 시작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요 주위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스님은 스님들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 기준이 요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 겨울 때 제가요 선생님 수업 들어서 이거 주 3시간씩 주 2회 해서 6시간 듣는데 이걸로 부족하나요? 성적이 낮은 애들은 부족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추가하면 좋다? 인터넷 강의를 해서 한 선생님 정해서 그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과고 국어 공부보다 수학에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끝내세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교재가 숙제가 뭐가 되냐면 선생님 교재만으로는 안 돼요. 공부량이 부족해. 그래서 이 3개 중에 이거 방학 때는 일단 빼고 1번만 해야 되는 1번만 하고 추가로 더 할 애들은 플러스 알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돼요.
쌤 뭐 들을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되셨지? 그러면 잘 봐. 그거 이제 써놔야 되고. 자, 좀 이따 쓸 시간 줄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러면 니들이 이번 겨울 3월, 2월 말까지 3월 3일까지 공부해야 될 책은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해야 될 책은 뭐? 선생님 교재예요. 주 교재에다가 뭐? 선택 교재 공부하시면 돼요. 됐지? 이게 1번이에요. 다음 2번은 뭘까요? 워크북이에요. 3번이 뭘까요? 이 3번이 개별 클리닉 교재예요. 이걸 전부 다 지금 3페이지에다가 쓰세요. 3페이지 교재 밑에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주 6시간에서 9시간 수업 듣는 거고요. 얘는 수업 듣는 거고. 수업. 자습 시간은 잘 들어. 국어, 혼공. 자습 시간은 최소 몇 시간? 10시간에서 15시간. 이 10시간은 국어 한 1등급 나오고 잘하는 애들은 10시간인데 나머지가 워낙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놓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안 보여? 안 보여서 찍어도 돼. 찍을 때 얘기해. 자, 다시 찍어. 써. 형아야, 쓰면서 외워. 잘 안 보이면 찍으셔도 돼요. 오늘 수업한 거 영상 편집해서 내일 올려줄 테니까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단톡방 만들 거예요. 카톡 없는 사람 손. 카톡 확인 안 하는 사람. 쌤, 저 어차피 인생 혼자예요. 너 왜? 확인을 왜 안 해? 카톡은 있어? 잘 안 해? 뭐해? DM해? 인스타? 단톡방 만들 테니까 그 단톡방 메인에다 올려놓고. 근데 어차피 메인이 안 올려도 돼. 잘 공지 안 하는데 못 보고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없도록. 오케이? 카톡 봐. 내가 어제 카톡 보냈지? 내가 어제 보낸 카톡 못 받은 사람 손. 어? 카톡 못 받았다고? 보냈어요. 아, 너는 안 보냈어? 보냈나? 안 보냈어. 지상이, 너 이름이 뭐였지? 서, 현, 너는? 동현이, 둘 다 못 받았다고? 아, 니들은 내 번호 알잖아. 그러니까 안 보냈을걸? 그러니까 안 보냈어. 내 번호 아는 애들은 안 보냈어. 깜짝이야, 씨. 생각해보니까. 너, 최희원, 쟤인데? 받았지? 최가영, 누구지? 바보 같아. 성이 최씨였는데. 최서윤. 씨. 야, 여기서 못 맞췄으면 쪽팔려 죽을 뻔했다, 그니. 못 받았다고? 왜? 그럼 딴 사람한테 간 거 아니야? 너 분명히 보냈는데?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네? 딴 사람이 그랬더니 뭐야, 이 대머리는 뭐지? 뭐 이런. 좀 이따 나랑 잠깐 쉬는 시간에 교무실 갑시다. 확인 좀 합시다. 카톡 못 보낸 사람 없지? 니들은 내 번호 아니까 내가 안 보냈을 거 아니야. 정현이, 서준이, 서현이. 안 되겠다. 학원을 끊을까, 목숨을 끊을까, 담배를 끊을까? 셋 중에 하나를 끊어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이제 뭐 하지? 이제 됐습니까? 요거 정리됐지, 그렇지? 얘들아, 오늘 니네 머릿속으로 나랑 수업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이 짜져야 돼. 알겠니? 자, 지금 혼자 국어 공부하고 있는 책 읽는 사람 손 들어봐. 혼자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손 들어. 들고 있어. 너 뭐 봐? 매산비 매산문. 너는? 수특? 수특? 올해 안 나왔는데 아직?
작년 걸 왜 풀어? 오늘 집에 가서 그대로 버려. 너는 외선분 예비 아니면 그냥 또 너는 외선비 외선분 너는 인강 누구? 강민철이 네 친구냐? 또 너는 외선비 너는 마자터? 까만 거 빨간 거 검정색 작년 거 올해 거 독서문화 씨발 한꺼번에 얘기 좀 하지. 내가 다 물어보게 만들어. 너는 월간지? 인강민철? 그거랑 인강 같이 되고 있어. 너 그거 몇 등? 좀 이따 머리 아프다. 담배 냄새를 보고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더니 머리 아프네. 앞에 애들 없는데 그만 뿌릴 거. 3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교수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자기가 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독서부터 추천합니다. 등급별로 소개를 할 테니까 자기가 사야 될 책에다가 형광펜을 칠해서 자기가 주제를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 선생님이 얘랑 책파 이 세 권은 선생님이 매주 꺼둬서 검사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해주고 못하면 뭐한다? 폭행, 구타, 욕설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찔렀다 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선생님이 소개할 텐데 니들이 사서 봐야 돼. 됐니? 자, 기본서부터 소개를 할게. 국어가 선생님 봐봐. 같은 3등급인데도 어떤 애는 독서 잘하고 어떤 애는 문학 잘해. 그치? 선생님 저 3등급인데 독서는 4등급이나 5등급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저 3등급인데 문학이 4등급, 5등급, 독서는 거의 다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 달라지는데 독서 기본서는 문학 기본서는 선생님 저 기출문제 풀기에는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저 국어 공부하는 방법, 글 읽는 법, 문학에서 문학 선지 파악하는 법 이거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은 거기에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면 9일만 그냥 독서편과 문학편이 있는데 잘 들어. 선생님 저 국어 참 많이 못해요. 그러면 9일만 독서 문학을 사되 노베이스 편이 있어요. 국어 4등급 이하, 3등급 이하 강추합니다. 아니 4등급, 5등급 애들이 이 책을 좀 보고요. 4등급 이하 애들이 보고 선생님 저 3등급인데 독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베이스 말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9일만은 기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한 2, 3등급 정도 애들이 9일만 노베이스 말고 기본 책을 보면 기출문제 풀기 전에 이게 책이 좀 두껍거든요. 기출문제 자기가 매산비 풀고 있고 마다통 풀고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제대로 1, 2등급은 제외다. 1, 2등급은 자기가 분석을 할 줄 안다. 그러면 9일만 굳이 안 봐도 돼. 근데 2등급 정도에서 작년에도 2등급 맞던 애가 9일만 저거 노베이스 말고 그냥 거 보고 나서 눈이 좀 터져갖고 1등급 맞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봐도 괜찮아. 1등급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저 계속 1등급 꾸준하게 나옵니다. 9일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9일만의 종류가 두 개 있어. 노베이스 편이 있고 그냥이 있는데 2, 3등급은 그냥 보고 3, 4등급 이하 애들은 뭐 기본병 노베이스로 보면 되고 그 다음 잘 들어. 선생님 9일만 말고 여기 없는 책이야.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작년 말에 추천을 받아서 내가 서점 가서 지난주에 선생님 니들 개강하기 전에 지난주지 서점 가서 2시간만 동안 강남 도보 가서 어떻게 해? 시중에나 문제집 또 다 훑었어. 1년에 몇 번씩 해. 그래서 시중에나 문제집 다 보고 이거 좋다 안 좋다 내가 머릿속으로 다 보고 그래서 써놓은 게 이 책이야. 자 스님 봐라. 얼마나 객관적으로 책을 소개하냐면 자기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독서 수능 기출은 마더통과 자기 둘 중 마르고 닳도록 셋 중에 하나를 추천해. 이해했니?
뭐 자이스토리 그걸 다 무조건 다 줬다 이렇게 하지 않아. 됐어?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교보에 갔는데 이 교보문고 서울에 가면 얘들아 교보문고라는 데가 있어요. 교보문고 본점은 광화문에 있는데 지하 1층에 있는데 평수가 이 건물 한 8배 정도 돼. 아니야 10배 정도 되겠다. 10배보다 더 넓겠다. 진짜 넓어. 강남교보는 지하 2층, 지하 3층이야. 집에 강남 쪽에 가까워서 걸어가도 한 20분이면 걸어가서 강남교보 가는데 가서 거기 나와 있는 국어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 문제집을 전부 다 훑어봐. 보다가 어떤 여학생 하나가 엄마랑 같이 딱 봐도 고3이야. 책을 사는데 문법책을 엄매책을 딱 고르는데 이 책이 시중책이 좋은 책이 있고 무난한 책이 있고 좀 미안하지만 이 책은 좀 별로다 싶은 책이 있는데 별로다 싶은 책을 들어. 그러면 그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여학생 쌤 친 조카랑 닮은 거야. 그래갖고 오지라고 그래. 저기 학생 저기요 학생 그랬더니 쳐다보겠지. 네 그래. 그 책은 좀 별로라고. 그랬더니 뭐지 이 대머리는? 이거 쳐다보겠지. 그래 씨발 뭐라고 설명하지 그랬는데 마침 옆에 자이스토리가 있는 거야. 제가 이 책 저자인데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그거 몇 등급이냐? 3등급이라고. 엄매 잘하냐고 못한다고. 그러면 이 책보다는 이 책을 먼저 보고 6월 달에 끝내고 인강이 있냐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누구 문법 잘하냐고 정말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부터 들으라고. 그리고 이 책 보고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와보라고. 이 책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어머니랑 얘랑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웬 어머님 한 분이 선생님 저희 애가 고2인데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러니까 남자인데 문학이 뭐 어떻게 그래갖고 그러면 이 책 사서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딱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9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참 와이프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갔어. 책을 굉장히 그러니까 나와 있는 책에 대한 특징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니들한테 등급별로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노베이스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소개받고 나서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국정원이라는 책이 있어. 옛날에 본 책인데 제가 달라졌더라고. 국정원인데 아니야 오늘 저기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는 거 대외 국정원 그거 아니야. 오늘 성별이 잡혀가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정치는 중립이며 공식적으로 종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겠지?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할 때 정치와 종교는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진보예요. 저는 보수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요. 다 존중합니다. 선생님 저 종교가 뭐니?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 왜 씨발 세계 3대 종교 아니야?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여호와의 증인, 대순진리에. 그 다음 또 뭐 있지? 정명서. 자, 없지. 자, 봐봐. 아무튼 오늘 역사적으로 드디어 끌려갔는데 가서 입 닥치고 있겠죠. 자, 아무튼 그죠? 국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독서 중에 선생님 저 독서 진짜 못해요 그러면 국정원 노베이스 독서. 얘가 조금 더 연습하기 편하게 나와있고 조금 더 저거 하게 돼 있어. 선생님 독서 4등급, 5등급. 선생님 저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거의 외국인 수준이에요. 그 정도 한국에서 순수 한국에서 자랐는데 외국인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4, 5등급이에요. 지금 성적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니들 저기 그럴 때 입학 테스트 대부분 다 봤지? 안 보는 애들은 내가 성적 아는 애들은 안 보는 애들 있지만 대부분 다 봤을 거야. 갈 때 그 멘트 써준 거 봤니? 선생님 부원장님이랑 원장님이 멘트 써준 거 봤어? 그거 어떻다? 못 봤니? 죽으라고 써줬는데 본 사람 써. 아무도 뭐야 내가 써준 게 50명이 다 되는데 40명? 못은 안 되는 애들 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독서랑 문학 중에 기본 공부는 독서가 더 기본일까 문학이 기본일까? 독서가 더 기본 공부예요. 알겠지? 그 다음 거기만 있고 거기에 쏙쏙이 있는데 이 쏙쏙은요 제가 6년 전에 교보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그에 뽑은 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이었어요.
근데 책이 유명한 분도 아니고 출판사도 유명하지 않아서 책이 잘 안 팔리는 거야. 근데 내가 발견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가르치는 대성학원 애들, 문과 애들 대상으로 국어 2, 3등급 나오는 사람 손 그래갖고 우르르 한 몇백 명 손들고 이래. 서점 가서 이 책 사서 본다. 그래서 스텝 1, 2, 3, 4 있는데 스텝 1, 2는 무난하게 풀 거다. 근데 3, 4부터 아마 정해될 거다. 이 책이 뭐냐면 기출 교육청 평가원 기출 중에서 좋은 문제들만 뽑아갖고 어떻게 난이도로 조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추론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책이야. 2등급 이상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야. 1등급이 봐도 좋고 1, 2등급인데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쯤에서 이 책을 봐도 돼. 그럼 얘는 언제 보느냐? 옆에다 써두세요. 6평 이후에 볼 거. 거기 쏙쏙 독서의 맨 마지막 쏙쏙 있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다가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한번 이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메일 내 연락처를 줬더니 그 선생님이 직접 저자가 직접 전화 왔어. 강남 쪽에서 책이 갑자기 확 한번 팔린 적이 있는데 6편 끝나고 갑자기 안 나가는 책이 몇백 권이 팔리는데 선생님이셨군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별 말씀을 이렇게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아닙니다. 서로 바쁘시니까 댓글 했더니 자기가 요번에 책을 또 썼대요. 그래서 주소 가르쳐 주면 보내드리겠대. 그래서 두 권을 보내셨어. 봤는데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소개 안 했어요. 야, 이 책만 좋아? 그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이 책이 표지가 바뀌고 업데이트돼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전에 내가 안 좋다고 한 두 책은 역시 없어졌어요. 보는 눈이 정확하죠, 그렇죠? 안 팔린다는 거죠. 됐니? 다음 문학은요. 거기 지금 뭐가 있냐면 독서 세 번째랑 문학 다섯 번째 보면 피렘이라고 있어요. 생각의 발단. 찾았니? 그렇지? 선생님, 저 문학도 독서도 하는 방법은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의 발단 역시 강추합니다. 거길만 사셔도 되고 생각의 발단 사도 되는데 첫 번째도 독서의 생각의 발단이 있고 다섯 번째 문학의 생각의 발단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왜 문학은 진하게 돼 있나요? 그치? 문학은 진하게 돼 있지. 잘 들어. 발단 때문에 진하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의 전개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개. 쓰라고. 거기 생각의 발단만 있잖아. 그 문학에다가 생각의 전개가 있다고. 피렘에.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선생님 봐봐. 피렘 책이 생각의 발단, 생각의 전개, 생각의 절정 이 시리즈야. 그래서 생각의 전개가 문학편이 전개가 되게 좋다고. 이해됐어? 발단도 괜찮은데 전개가 더 괜찮아. 됐어? 3등급 이상 보면 됩니다. 3등급 이상. 이거 3등급 이상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시중에 없는 책인데 자, 프리패스 있는 사람 서 프리패스. 메가스터디나 인강 프리패스 있는 사람. 메가손. 마이맥. 여기 보세요. 나중에 한번 고화문제해서 메가스터디에 김상훈 선생이라고 있어. 김상훈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이 김상훈 선생이 수업을 왜 잘하는데 만든 책 중에 이상현이 만든 이 선생님 만든 책 중에 유네스코 문학 해설집이야. 기출문제 해설집인데 혼자 공부하기에 잘 만들어놨어. 인강 듣지 않아도 이 책 괜찮으니까 자기가 그냥 사서 풀어도 돼. 선생님이 한번 보고 일단 사지 말고 있어. 알겠니? 그냥 알고만 있다가 나중에 일단 추천해 놓을 테니까 문학에다가 써도 유네스코 문학은 뭐라고? 기출 해설지야. 해설지. 아주 잘 써서 나머지 기출 해설지도 다 좋은데 괜찮더라고.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이거를 꽉 기억해야 돼. 다 지우고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요거만 기억해도 돼. 요거만. 됐지? 지운다. 그 다음 선생님 독서는 차근차근 공부하면 되는데 문학은 장르별로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선생님 저
방학 동안은 스님 지금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고전소설 못하는 사람 손. 고전소설. 거기 보면 세 번째 자 오광도 최단문학 고전 산문인데 이 책이 절판이 됐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없으면 밑에 문해력 문학 고전 산문 있지. 같은 출판사야.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이 문해력 문학 고전 산문인데 이거 사서 하루에 고전 소설 하나씩 하면 되는데 방학 때 하지 말고 3월 지나고 나서 해. 지금 바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오광도 최단문학 고전 산문을 구하면 베스트고 안 되면 문해력 문학 고전 산문 요걸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선택 설명하는데 방학 동안은 선택 풀지 않아도 된다. 방학 동안은 특히 엄매하는 애들은 선생님 교재로 공부 충분히 하고 필요하면 더 사면 되니까 하되 화작하는 애들도 아직은 안 사도 상관없다. 그러면 화작은 뭐를 하느냐? 화작은 기출문제집이 제일 좋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마더텅이나 메가복스나 EBS나 자이스토리나 화법과 장면 기출문제편을 사서 풀면 된다. 언제부터? 4월 달부터. 됐지? 그렇게 하면 되되 잘 들어. 선택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배포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엄매랑 화장하는 애들 선택 모의고사를 배포할 텐데 언제부터? 원래는 1일부터 배포할 생각으로 다 만들어놨어. 주 5회씩 매일 아침에 15분간 풀고 연습하라. 이해되지? 근데 방학 동안은 다른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이론 공부하고 기본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배포를 안 할 거야.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냥 복사만 하면 돼. 몇 회 만들어 놨냐고? 1월부터 언제까지? 11월 수능 때까지 다 만들어 놨어. 매주 5개씩 풀게. 양은 충분해. 좋은 문제들을 뽑아놨으니까.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나눠줄 거냐? 3월 달부터 나눠주기 시작해. 그럼 매일 아침에 그거 풀면서 뭐 하면 될까? 공부하는 거야. 근데 3월 달 좀 하다가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중간 기말 본다거나 그런 애들은 이제 안 받다가 5월 달, 6월 달 평가원 보기 전에 또 한 달 정도 공부하다가 끝나고 나서 좀 쉬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매일 한 해씩 선택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나오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 선생님 준비된 강사예요. 왜 안 웃지, 씨발? 야, 타이밍 맞춰서 웃으라. 내가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나? 웃겨줄까? 이 사진 어때? 어때? 똑같이. 강남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 도서관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게 있더라고. 가감에. 다음 그 엄매에 상상 내공 수능 내신 필수 국어 문법 3000이라고 있지. 이 책이 작년 2월 달에 나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 원래 그나마 제일 괜찮은 문제집이 다단 800제였는데 문제가 더 많아. 3000문제야 씨발. 내가 작년에 다 풀고 애들 수업했었거든. 잘 들어. 방학 동안에 이 책 굳이 엄매하는 애들 이 책은 올해 풀어보면 진짜 강추입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방학 끝나고 살려면 3월 달에 사. 알겠지? 그때 사도 돼. 엄매는. 화작은 그럼 뭐 사느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중에 둘 중에 하나 사세요. 알겠어요? 화작 선택한 애들은. 금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중문제집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세요. 모의고사는 2개가 있습니다. 기출이 있고 그다음 사설 모의고사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할게요.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단 하나도 풀지 않아도 됩니다. 됐니? 하나 안 풀어도 돼. 내가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풀게 해줄 거야. 풀게 해줄 건데 1학기 때는 뭐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일단 기출이 95%, 사설은 하나씩만 풀어도 돼. 한 달에 한 개, 한 달에 2개 많으면. 자, 강남 대성과
실외인재, 요즘은 거의 뭐 실외인재로 다 쓰렸지만 실외인재와 강남 대상 합쳐놓으면 애들이 6,000명이에요. 국어 모의고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수능과 제일 비슷하고 문제 풀을 때 제일 좋냐? 압도적 1위가 2가 2위가 강대 내부에서 보는 강대 K 모의고사였습니다. 강대 다니는 강남 대상 다니는 애들만 볼 수 있어요. 나도 볼 수 있어요. 왜? 후배 선생님들이 많아요. 알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볼 때마다 보내줘요. PDF로. 형님 역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나만 쓸게. 그리고 미리 줍니다. 자,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상상이 있고,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한데 3번이라고 하지 말고 상상, 바탕, 함수, 그 다음 매달 원래 모의고사 보는 뭐 메가 대상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이투스 모의고사가 있고 종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투스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이 복사해서 앞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거는 굳이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면 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거의 한 10번만 복사하라고. 안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래도 사설 풀어보여야 되지 않나요? 좋은 문제는 제가 나눠줄 겁니다. 알겠지? 응.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요 프리미엄도 제가 있으니까 볼 거예요. 자, 주는데 이거 1학기 내내 안 풀고 있다가 우리가 선생님이랑 모의고사를 나랑 볼 건데 언제 볼 거냐면 일단 우리 수업 지금 오늘 1주차죠. 그렇죠? 4주차에 모의고사 한번 볼 겁니다. 설 지나고. 그때 뭐 하느냐면 이 교재, 이 프린트 좀 이따가 나오는 모의고사 보는 법을 설명을 하고 니네 지금 기출 풀어본 사람 손 들어봐. 기출 문제 통으로 된 거. 한 명, 두 명밖에 없네. 기출 문제 모의고사 스타일이 시험 스타일이 바뀐 거는 아니? 1, 2학년 때랑 다른 거는 알아? 뒤에 선택 따라보는 거 그런 거는 들어. 그리고 대답하라고 이 새끼야. 알아 몰라. 알아야서 알아요. 분명 없네. 보세요. 4주차에 시험 보고 3월 서울시교육청 보기 전주에 나랑 시험 볼 거야. 그리고 4월달에 서울에서 4월달 경기도 교육청 학교에서 보고 6월 평가원 보기 전주에 5월 말에 나랑 또 한번 볼 거야. 됐지? 그리고 7월달에 인천시 교육청 시험 문제 보는데 인천시 교육청 시험 문제는 그냥 푸는데 의의를 가지고 연습만 하면 돼. 성적이 어떻게 나와도 신경 쓰지 마. 선생님 인천시 교육청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 인천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교육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문제가 그래.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거랑 같은 거지. 됐니? 그 다음 8월달 마지막 주에 나랑 모의고사 보고 구평 보기 전주에 그리고 10월달부터 수능 보는 전주까지 매주 나랑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봅니다.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나중에 니네가 수능 보러 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혼자서 푸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제일 좋은 건 낯선 환경에서 보는 게 좋은데 교실에서 자리 다 옮길 겁니다. 자리 다 옮기고 뚝뚝 떨어져 가지고 OMR 카드 나눠주고 수능이랑 똑같이 볼 거예요. 연습은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하고 수업을 못하니까 제가 하나씩 어떻게 설명하고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보는 법에 대해서는 4주째에 다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되셨지? 그러고 하고 시험 보는 순서까지 제가 여러 개를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방법도 풀어보고 이 순서도 풀어보고 여러 개를 다 해보겠죠. 야?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저기 있는 모의고사들 제가 다 있거든요. 다 모을 거거든요. 올해 나오면 차곡차곡 모으거든요. 좋은 것들 여름방학 때부터 매주 사설 모의고사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사도 되는데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누가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파트 재활용용에서 주웠다고 그러세요. 알겠지? 지나가는데 아니면 고양이가 냐옹 그러고 물어주고 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사설과 기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얘들아? 사설과 기출 중에 뭐가 중요하겠니? 기출이 훨씬 중요하겠죠.
기출 잘 보세요. 기출에 뭐가 있느냐? 고2 때부터 국어공부 좀 많이 하는 애들은 기출 한 바퀴 벌써 돌린 애들도 있는데 재산 녀석 중에 특이한 녀석 고1 여학생인데 기출 벌써 고3 기출을 한 바퀴 돌렸어요. 중3 고등학교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수능 기출 모의고사 수능 기출 하나 줬더니 그해 본 수능 기출 줬더니 97점 맞더라고. 살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애들은 슉슉슉 그지? 기출이 있는데 기출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최근 10개년 최소 2회독 이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고 이거 다 풀었다. 쌤 2번, 3번 봐서 답이 기억나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른 거 소개해 줄 테니까. 됐지? 그럼 이 기출은요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뭐?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책과 통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들고 왔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책은 독서랑 문학인데 그냥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돼요. 선생님 매산비 무시하는 건가요? 기출문제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매산비입니다. 매산비인데 매산비는 책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책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만 풀면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어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하루에 3개씩 꼬박꼬박 풀게 해서 국어공부하게 만들어서 진짜 좋은 책이에요. 해설도 괜찮고 체제도 잘 잡혀있고 난이도도 조절 잘 해놓고. 그럼 쌤 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3지문 풀고 나면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가 국어공부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알겠니? 매산비도 매산분도 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매산비나 매산분 사례들 잘 들어. 매일 3개씩 안 풀어도 돼. 그 얘기 하려고. 국어는 뭐로 공부한다? 지문개수로 공부한다? 시간으로 공부한다? 얘들아 뭐로 공부한다? 시간으로 공부. 3개 푸는데 2개 풀고 났더니 2시간이 지나갔어. 그럼 하나는 다음날 미뤄. 어려운 지문은 그 정도 걸리잖아. 그지? 이해돼? 3개 풀었는데 너무 쉬워서 쭉쭉쭉 풀고 났더니 1시간밖에 안 지났어. 그럼 그걸로 국어 공부가 끝이 아니니까 나머지 1시간을 뭐 해야 돼? 다른 국어 공부를 해야겠지. 됐나요? 분야별 책은 마더텅이나 매산비나 자이스토리 사시면 되고 그 피렘 책각의 그 정리도 좋아요. 통으로 된 거는 압도적 1위가 뭐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마르고 달토록이라고 있습니다. 마달.co.kr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통으로 된 기출문제집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해설서입니다. 거기 후기들 읽어보면 이 마르고 달토록을 적어도 한 2회독, 3회독 하고 났더니 국어 5등급이 1등급 됐다 뭐 이랬는데 얘들아 그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을 3번 보면 무슨 책이든 그 정도 된 3번 보면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마달이 좋은 이유는 해설지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는 출력해서 풀어도 되고 해설지만 사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책값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기출문제 사도 되고 알겠니? 한 권당 총 14회 분량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르고 달토록은 특히 처음에는 선생님 저 분야별로 공부하다가 7월달이나 6월달이나 9월달에 통으로 된 거 풀어보고 싶어요? 마달 사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부터 선생님 저는 제대로 된 해설서 보면서 공부할래요? 지금부터 마달 사서 수능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마달 1, 2, 3, 4, 5번 다 사고 또 풀고 또 출력해서 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되심? 그렇게. 다음 마지막 인간 강사 소개는 쉬었다 합시다. 자 정리합니다. 살 책은 클리닉 교재 한두 권이면 돼.
그냥 선생님 저 그냥 실력이 되기 때문에 클리닉 교재 안 사고 그냥 클리닉 교재가 아니라 저 그냥 바로 기출할래요. 기출 사서 풀면 돼. 쌤 저 이미 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냥 그거 살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풀면 돼. 이해되니? 방법만 바꾸면 돼. 됐어? 됐어? 네. 한 놈만 대답하네. 때린다 진짜.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 인간 강사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야, 이거 다음 주에 해도 되냐? 급한 거 아니지? 급하지 않지?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인강 신청한 사람 손 없지? 다음 주에 하자.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요거 하고 요것도 어제도 짧게 한 명 얘기했는데 이거 안 해도 돼. 요거 두 개가 중요해. 요거 하고 시간 남으면 인강 강사 소개해 줄게. 됐지?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교육 올해 어떻게 1년 커리큘럼 설명한 거 있죠? 이게 프린트 4페이지예요. 이해됐니? 자, 5페이지 봅시다. 프린트 5페이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는데 자, 오늘은 뭐 한다? 수요일은 화수는 독서문학, 금요일 토요일은 선택이랑 고정. 이해되심? 다음 6페이지. 6페이지가 6페이지냐? 6페이지가 뭐지? 6페이지 안 봐도 돼요. 7페이지 쭉쭉 넘겨. 이게 모의고사 보는 법입니다. 3주차에 설명하고 4주차에 시험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8페이지. 니들이 오늘 해야 될 거는 뭐? 8페이지 거기 뭐 있어요? 선생님 뭐 양력 있죠? 그랬죠?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뭐만 보면 돼요? 핸드폰 번호만 보세요. 번호 다 저장해 두세요. 내가 불시에 전화했는데 누구야? 죽여버린다. 저장한 거 확인도 합니다. 대멀쌤 때린다 진짜. 됐지? 지단도 안 돼. 할 거면 머릿속 많은 축구 선수래.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유튜브에 공두국어 치면 스님이 나올 거예요. 뭐니? 구독, 좋아요, 알람 하세요. 알겠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넘기세요. 10페이지부터 11, 12 여기는 뭐냐면 그냥 스님 그 니네 선배들이 후기 남긴 거예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되셨니? 자, 13페이지부터 뭐 할 거냐면 선배들의 끝났고 자, 그 프린트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 2페이지 피세요.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 2페이지 피시고 파일에 다른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배들의 분석 샘플이라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 둘 다 펴주세요. 프린트 둘 다 펴주세요. 선배들의 분석 샘플 있죠? 자, 펴두고 칠판 절을 봅시다.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프지? 자기 집이 제일 멀어요, 선. 야, 기억 몇 분 걸리냐? 학원 셔틀버스 타고 가지? 몇 분 걸려? 30분? 2, 30분 정도 걸리지? 우리 집이 제일 멀어. 즐거워. 선생님, 학원 올 때 어디서 출발하면 여의도에서 출발해요. 여기 오는데 안 막히면 1시간 20분. 막히면 지난번에 2시간 20분 전에서 비 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학원 이사가자고 그랬어요. 성목동 사가자. 선생님 정확하게 2007년도에 누가 수지를 소개하면서 그때 서울 살 때 결혼하면서 얼마 안 돼서 수지 성목동에 그 성목동 살기 좋다고 거기 이사가라고 그래갖고 집값도 싸다고 서울에 비해서 그때 집이 없을 때에서 집을 살까 싶어서 수지 성목동에 성목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대형 평수라서 집 한 채는 48평, 60평 막 이랬더라고. 둘이 사는데 48평짜리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가 더더군다나 그때 그 앞에 전부 다 허허벌판 산이고 논이었어. 바로 앞에. 겨울에 갔는데 바람 엄청 불고 장난 아닌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서울에 차 끌고 출근하는데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대.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샀어. 그리고 재작년 한 5년 전에 와봤더니 거기가 바뀌었더라고. 뭐로? 광교로. 그때 샀었더라며. 자, 여기 보세요. 선택, 하작과 엄매 지금 선택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선생이기도 하지만 입시 전문가라고 그랬잖아. 작년 수능 1등급 화작 몇 점이니? 엄매 몇 점이야? 엄매 선택하는 이유가 뭐니? 같은 점수일 때 화작 90이고 엄매 90일 때 화작의 표점이 예를 들어서 128점이라고 128점이면 124점이면 엄매는 같은 점수 92점일 때 엄매는 127점입니다. 선생님 표준 점수가 뭔가요? 그런 건 이제 할 말이 없고 그 정도는 알았지. 어쨌든 표점으로 주로 이제 대학원 썼을 때 표점으로 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선생님 표점이 더 높아요. 다시 한 번 더. 뭐? 엄매의 장점은 같은 점수일 때 뭐가 높다? 표준 점수가 2, 3점 정도 높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표준 점수 3점이면 거의 대학 이름이 바뀐다. 이해돼?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갈 거 3점 더 맞아서 연대 갈 수 있다. 그 정도 아무튼 총총한데 이게 최대의 장점이겠지. 그치? 두 번째 장점은 화작의 장점은 도대체 뭘까? 화작의 장점은 문제가 조금 쉬워. 그거밖에 없냐? 자, 엄매의 단점을 봅시다. 엄매의 단점 잘 봐. 엄매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얘는요 공부하려면 최소 방학 기간 동안 최소 주 5시간 이상 하고요. 3월달이 되고 나서는 최소 주 2시간 이상씩은 엄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 때 어떻게? 1개 틀리거나 2개 정도 틀릴 거예요. 물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왜냐? 단점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 보세요. 평가원과 수능 모의고사 오답률 조사를 했었을 때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오답률 베스트 1위부터 10위까지의 화작은 한 문제에 들어가거나 없습니다. 엄매는 기본 2문제에서 3문제가 오답률 베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엄매 90점 맞고 화작 92점 맞으면 표점이 어떨까요? 표점이 똑같습니다. 한 문제. 이해됐지? 근데 보세요. 뭐? 이만큼 공부해야 돼요. 그럼 화작의 단점은 같은 점에 대해서 표점이 같은 점수일 때 동일 점수일 때 표점이 낮습니다. 표점이 낮는데 장점은 쉽기도 하고 뭡니까? 공부 시간이 주 1시간 정도? 1시간 더 채 안 해도 됩니다. 왜? 비문학 독서 공부하는 게 뭐 화작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화작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화작은요 웬만한 문제 킬러 문항 한 문항 수능이 어려우면 킬러 문항 2문항 3문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엄매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난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오답률 어려워봐야 70몇 %예요. 대부분 85%가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웬만하면 원숭이도 푼다는 얘기예요. 딱 보고 이게 돼. 웬만하면 다 맞는다는 얘기. 이해됐어?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뭘 선택하느냐? 엄매를 선택합니다. 그거 참고로 2등급 이상인 애들한테는 대부분 엄매를 선택하고 4등급 이하는 대부분 화작을 선택합니다. 가끔 가다가 4등급 이상인 4등급 5등급인데 엄매를 선택하는 애들인데 말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능을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화작이 61%, 엄매가 39%
정도 됩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성적 높은 애들은 대부분 다 엄매를 하는데 3등급에서도 엄매, 화작 골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쌤 2등급은 다 엄매하나요?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일부 애들 내가 아는 애들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2등급인데도 화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잘 봐. 이제 제가 그것만 놓고 보자면 내가 시간 투자해서 같은 점수 맞아서 표점 높이겠다. 그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죠. 저는 근데 그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점수를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수학 이과인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이과인데 과탐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4등급 정도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방학 때 주 5시간씩 적어도 최소 7주 3월 달부터 수능 볼 때까지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을 엄매하는 거를 수학이나 과탐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 2개 틀려버리면 화작에서 1개 틀리는 거랑 표점이 똑같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표점은 똑같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뭐 하겠다? 선생님 저 이거 선택하고 이거 해서 그냥 이 시간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이것도 추천합니다. 되셨니? 근데 하나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을 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일로 옮기지 않고 유튜브 보거나 딴짓거리 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해됐니? 자, 화작과 엄매의 기준을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 더. 엄매하다가 화작하는 건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일단 그래도 그거 한 2, 3등급 나오는데 엄매에서 표점 더 높게 맞고 싶어요. 방학 때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방학 때 일단 엄매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하다가 6평 봤는데 6평 보고 났더니 과탐도 안 나오고 수학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문과인데 어떻게 사탐도 안 나오고 엄매는 하기는 했는데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하면 돼. 근데 도저히 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화작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단 화작에서 엄매로 넘어올 거면 내년에 또 수능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알겠어? 그러니까 엄매하다가 화작 넘어가는 건 괜찮으니까 일단 엄매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됐지? 다음 여담인데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1월 말 2월 달이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고3 중에서 가끔가다 애들이 물어봅니다. 쌤 수능 특강 꼭 사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올해 안 사도 돼. 대신 내년에는 꼭 사라. 올해 안 살 거면 내년에는 꼭 사야 돼. 알겠지? 그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되셨니? 요게 선택 호세에 관한 얘기. 됐지?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질문 여기까지. 내신의 화작 그 아까 얘기했잖아. 내신 화작을 학교 일단 선배들한테 물어봐. 자 학교에서 니네 지금 화작이나 엄매 선택한 사람 손. 화작이나 엄매 학교에서 내신 심화 국어에서 선택한 애들 있지. 선배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느냐? 아까 얘기했었지만 마리오 화작이라 놓고 화작 수업을 하면 다행인데 화작이라 놓고 화작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입에서 수능 특강할 수 있어. 그럼 그 내신에서도 뭐가 나올까? 입에서 수능 특강이 나와. 됐니? 근데 선생님 저 평상시에 수능에서는 엄매 볼 건데 내신에서 화작 선택했는데 실제로서 학교에서도 화작 나가요. 공부 조금만 하셔도 돼요. 왜? 화작은 화작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는 조금은 해두는데 엄매에서 매체 있죠. 매체랑 화작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작은 공부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안 해도 돼요. 하기는 해도. 알겠니? 일단 그거부터 알아봐. 그리고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 이해됐어? Any question? Nothing? 하나 빼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짧게 얘기하자. 요거 얘기하자. 이거는 오늘 얘기해. 지금 이거 됐고 이건 이제 할 거고. 너무 하나만 얘기할게.
1시 넘어서 자요, 손. 요즘 1시 넘어서 잡니다. 괜찮아, 손 들어봐. 8시 이후에 일어나요, 손. 내리세요. 12시 이전에 자서 8시 이후에 일어나요, 손. 없지? 왜? 몇 시간? 네가 신생아야? 어? 하루에 몇 시간 자? 몇 시 정도지? 아무튼 몇 시간 자? 6시간. 수험생 적정 저는 권장 시간은 6에서 7시간 추천합니다. 자, 기준 하나 얘기할게요. 낮에 졸리면 안 돼요. 낮에 졸리면 안 되고,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딱 2개만 얘기할게요. 수면과 핸드폰인데, 첫 번째, 니네 지금 여기서 끝나고 집 가면 10시 반에서 11시쯤 되지. 그럼 집에 가서 뭘 가볍게 먹지. 제발 좀 작작 좀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제발 가볍게 먹어, 가볍게. 엄마 배고파, 가볍게 치킨 한 마리 이러지 말고, 밥 이렇게 퍼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 그리고 집에 와서 선생님 진짜 추천하는 거, 이거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건데, 딱 하나만 해. 집 가는 동안 차에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양도, 아무튼 다 봐. 보고 나서 집 가자마자 딱 하나만 해봐봐. 니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 핸드폰을 딱 끄든지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다 딱 올려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든지 아니면 자기 방에 놔두고 싶으면 방에다가 옷장에다 집어 넣어버려. 그리고 무음으로 해놓고 아니면 꺼버리든지 해놓고 그냥 넣어놓고 어떻게 돼? 그리고 저녁에 있어 봐봐. 니들 뭐 할 것 같아? 먹고 씻고 할 게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니?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먹고 씻고 할 거 없지? 그럼 자. 자 그냥. 자. 그리고 일찍 나와. 강남과 강북 이렇게 나눈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강남과 강북 중에 고3 애들 중에 폴더폰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 누가 더 높을까? 강남이 훨씬 높아. 고3 애들 스마트폰 잘 안 써. 강남 애들 전부 다 뭐 폴더폰으로 바꿔. 왜? 10개월만 참으면 대학 가서 최신 폰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녁에 니들 야 집에 가면 니들 뭐 처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누워갖고 어떻게 돼? 침대랑 몸이랑 핸드폰이 삼위일체가 돼갖고 한 몸으로 붙어갖고 인스타에 그 무한한 그지 알고리즘의 세계 속으로 푹 빠져갖고 보다 보니 그지 어떻게 돼? 스르륵 잠들었는데 엄마가 깨우지. 오늘 안 잔 것 같은데 인스타 보다가 뭐 하다가 좀 찾다 보면 금방 끝나지. 야 얘들아 스트레스 푸는 건 필요해. 풀어. 단 집 가는 버스에서 풀고 시간 딱 정해놓고 11시 이후로는 내가 폰을 하지 않겠다. 폰만 엎어도 그것만으로도 네 인생 바뀐다. 그리고 잠은 뭐 낮에 졸리지 않을 정도면 제일 좋은데 요거를 활용하자. 낮잠 10분은 밤잠 1시간이랑 똑같다. 지금 낮잠 1시간 자면 밤에 안 자도 되나요? 그거 아니야? 낮잠은 맥시멈 20분이다. 실제로 수능 보는 날 낮잠 잘 시간 거의 없다. 그때 수능 때 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행동 지침 요령대로 설명할 거다. 그거를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연습할 거고. 지금은 새벽 2시에 자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수능 보기 한 달 전인데 어제 몇 시에 잤니? 1시요. 그러면 내가 대놓고 쌍욕한다. 이해돼? 근데 수면 시간은 자기 공부 자기가 제일 할까요? 졸리지 않을 정도로 수면 시간 조절하세요. 알겠니? 6시간 이내 자지 마세요. 5시간, 4시간 이거 하지 마. 상당사락, 사당오락 아니야. 내가 그랬어. 선생님 집안이 노비 집안이라서 잠이 별로 없어. 지금도 그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1시쯤 자서 1시에서 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 1시에 2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낮잠을 요즘 잘 안 자. 낮잠 안 잔지 한 2, 3년 됐어. 옛날에는 낮잠을 꼬박꼬박 잤는데 그러니까 더 피곤하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돼? 봐봐. 쌤 오늘 아침 7시에 집 나와서 지금 가면 11시간 넘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해. 이 씨발 법정 노동 시간이 8시간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생활관리 알아서 잘 하시고 핸드폰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10개월이야. 10개월.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야. 보되 집에 가서 폰만 내려놔. 그리고 두 번째 학원 오면 요즘 폰 내야 되잖아.
이동할 때 폰 봐. 괜찮아. 근데 집에 있을 때 폰을 보지 마. 집에 있을 때 폰을 안 보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 선생님 책 읽을까요? 공부할까요? 책 봐. 책 보면 니네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 책 봐요. 그래 선생님 책 보라고 그랬지. 자, 아주 좋아. 잠이 안 온다. 책 보세요. 바로 잠들 수 있어요. 마지막 오늘의 학습 국어 공부. 이 페이지 다 읽었지?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지? 실판 보세요. 자, 이제 셔틀 타야 되지? 네. 55분에 끝내줘도 되지? 네. 원래 규칙 끝내줘야 잘 봐. 국어 망하게 푸는 법. 이렇게 풀면 망한다. 국어 씨발 어떻게 이래 그지? 망하게 푸는 법 2. 아마 뜨끔할 거야. 그지? 망하게 푸는 건 아닌데,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한다. 잘 보세요. 제대로 푸는 법. 그럼 뭘까? 그럼 내가 뭐 했니? 어디에 봤어?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야? 그치? 선지 중에서 뭐? 틀린 부분에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 빨리 이거부터 바꿔. 재수생들이 이 방법 딱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작년에 선생님한테 작년에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그 첫 번째. 됐어? 잘 봐.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집중하자. 집중. 고개 들고 나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풉니다. 문제 풀 때 시간에 먼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중요할까? 다 맞히는 게 중요할까? 전자 보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선생님 빨리 풀자니 모의고사 다 풀자니 정답률이 떨어지고요. 꼼꼼하게 해서 정답률을 높였더니 뒤에 두 지문을 통으로 날려요. 딜레마가 생기지. 그지? 얼굴이냐 성격이 참 이게 아니지. 자, 고민이 될 거야.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고.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일단 뭐에 신경 쓰냐면 내가 다 맞히겠다. 시간보다는 다 맞히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풀어. 왜? 15분을 주고 풀었는데 다 못 맞히면 10분 만에 다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사고력이 일단 생겨야 돼. 사고력과 사고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늘면 사고력이 늘어나고 깊어지면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어. 됐니? 시간 줄이는 방법도 내가 설명해 줄 거고. 자,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뭐 할까? 채점했니? 안 했지? 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설거라? 풀고 나서 채점한다? 틀렸다? 3번 해놓고 자기 2번 했는데 답지 봤더니 5번이야. 그럼 5번 표시해두고 뒤에 해설지 넘겨갖고 공부 좀 하는 애들 찍어놓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 거기다 옆에다가 또 하나 쓴다고 하고 에이 실수 다시는 틀리지 말자 병신 퍽퍽 이거 써놔. 답을 또 틀려 병신. 그지? 이래놓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매산비 매산공부망에 있다고로 돼 있을 거야. 이래놓고
자기가 국어 공부했다고 착각해. 이거 봐라. 2만원짜리 문제집 사서 2,000원씩 풀고 버리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풀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제시문 분석해. 지금 얘기하는 거 도저히 2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쓰지 말고 집중만 해. 그 다음 뭐 할까? 선지 분석해.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선지 분석은 뭐냐면 답의 근거 찾으면 돼요. 답의 근거 찾기가 뭐냐? 잘 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윗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치자. 답을 내가 1, 2, 3, 4는 다 있는데 5번이 없어서 5번 찍고 나서 5번은 답했어. 그럼 머릿속으로 문제 풀 때 1, 2, 3, 4 답의 근거가 머릿속으로 떠올랐겠지. 그래 안 그래? 1번에 1번 선지는 본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첫 번째 문단인지 두 번째 문단인지 모르지만 위에 있었다. 이 얘기는 기억이 나지. 그럼 기억으로 문제를 풀어. 괜찮아. 그런데 5번은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5번 틀렸네. 그러면 답했어. 됐지? 이렇게 푸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채점하기 전에 이걸 하고 났으면 뭐 하느냐? 답의 근거를 찾아봐. 무슨 말이냐? 됐어? 귀찮아.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쌤, 이것도 귀찮아요. 이해되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답의 근거를 표시하면 되고 쓰면 돼. 근데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데 뒤에 독서나 문학에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지지. 그러면 어떤 선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라. 여기랑 합쳐갖고 추론해야지 어떻게 돼? 4번의 답의 근거가 나와. 그러면 얘는 옆에다 써야겠지.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메모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뭐 할까? 선지 분석에서 그 다음 뭐 해? 채점. 그 다음 뭐 할까? 틀린 문제 다시 풀고 그 다음 뭐 해? 피드백. 자, 잘 들어. 다 끝났어. 이 피드백은 내가 한 답의 근거랑 해설지에 있는 답의 근거랑 꼼꼼하게 하나씩 다 1대1로 비교를 하면 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전부 다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놈의 재수생들은 하는데 이놈의 고3 새끼들은 학교 가서 수행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바쁘고 머릿속에 급하니까 빨리 많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안 그런데 빨리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 과정을 빼고 막 그냥 틀린 것만 했지. 자기가 틀린 문제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타협을 했어. 뭐? 피드백 할 때 해설지는 정답 확신도 70% 이하짜리는 답의 해설지 답이랑 다 비교해봐. 알겠어? 그래서 선배들의 분석 샘플 봐봐. 다 끝났어. 1분 안에 끝난다. 선배들의 분석 샘플 보면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봐봐. 제시문 분석한 거 보이시? 보여 안 보여? 제시문 분석한 거 보여? 이렇게 제시문 요약하는 거야. 15페이지 보세요. 답의 근거 찾은 거 보세요. 15페이지, 16페이지 펼쳐놓고 보시면 파란색이 지가 찾은 거고 빨간색이 해설지 보고 쓴 거예요. 됐니? 근데 잘 봐. 잘 들어. 특히 여학생들 잘 들어야 된다. 남학생들 선생님 봐봐. 주먹. 얘는 잘했으면서도 못했어. 뭘 못했을까? 너무 많이 썼어. 선생님 많이 쓰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자기만 알아보면 돼. 됐니? 그래서 워크북 숙제를 금요일이랑 토요일까지 해오면 돼. 그걸로 피드백 해줄 테니까. 됐습니까? 핑크색 책 맨 앞에 보시면 과제표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내줍니다. 과제표 찾았니? 자, 날짜 쓰시고 숙제는 1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제시문 분석은 안 해도 좋지만 답의 근거는 다 찾아와야 됩니다. 오케이. 핑크색 교재, 핑크색. 우리 본교재. 핑크색 교재. 1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워크북도 해야겠죠?
워크북은 금요일 바는 2지문, 토요일 바는 3지문. 알겠니? 워크북. 워크북 금요일 바는 2지문, 목금, 토요일 바는 3지문 풀어갖고 수업 들어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엄매 선택자 손. 토요일날 자리 잘 잡아. 알겠니? 진짜 애들 꽉 찬다 교실에. 다음 주에 금요일 또 봐 씨발. 끝!